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청와대 상춘제에 정당 지도부 9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년을 맞아 각계 정당 지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의 김재현 당대표와 윤종호 원내대표,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당대표,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당대표가 각각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당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쉽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대표는 해외 순방 일정으로 함께 자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소화하면서 각국이 국기를 걸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대외 관계만큼은 국익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지방 통합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익을 위해 외교에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고, 조국 대표는 검찰 개혁을 확실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혔고, 김재현 진보당 대표는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통합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기본사회위원회에 주속한 출범을 건의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갈수록 악화되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고 각각 발언했습니다. 이 밖에 이날 모임에선 쿠팡, 홈플러스, 한국 GM 사태 등을 논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6년 신년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21일 오전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온 뒤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며 시간은 9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합니다. 신년 회견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대도약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약속대로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기자 사이에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오가는 방식입니다. 질의응답을 대통령과 사회자가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사회, 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경제 분야와 문화 분야에서는 특별히 영상 초대되는 청년 전문 유튜버 2분에게 질문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키 비주얼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만들어낼 대전환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수석님 안녕하세요. MBC 정상빈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 통합 강조하셨는데요. 이후에 조국 대표나 천하람 대표는 각각 검찰 개혁 결말 지어달라, 2차 특검 거부권 행사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이런 야당 요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따로 언급하시거나 답변하시거나 이후 논의하신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부분은 언급이 없었던 건지도 같이 한번 여쭤봅니다. 예, 구체적으로 오늘 검찰 개혁 문제와 또 제2 특검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익을 위해서 힘을 합쳐달라는 부분하고 지역 통합 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역 통합이라는 게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 일에 추당적으로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를 하셨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고 듣는 입장이셨습니다. 예. 네, 수석님 유시스 김용록입니다. 네. 브리핑 하시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불참에 대해서 안타깝다, 아쉽다 표현해 주시기도 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좀 아쉬움을 표하시거나 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네.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청와대 입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또 오셨으니까 또 다른 쪽의 야당 또 분들도 오셨고 국민의힘이 안 온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른 당 오신 분들한테 다 인사를 하시고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으셨고요. 아까 방송을 통해서 송원석 대표가 뭘 제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직접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수석님, 여야 지도부 오찬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대통령께서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 형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네.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하셨던 건데요. 일단 우리가 다른 어떤 웬만한 나라에 비해서 경제 형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서너 배 이상 되는 걸로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서 서너 배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당 지도자들이 같이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수석님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다음 주 19일 저녁에 여당 지도부와 따로 이제 별도 오찬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19일이 이제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 날이기도 해서 이날로 여당 지도부 만찬을 잡으신 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만찬하는 게 맞는지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19일 만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직 공지하지 않았는지 그럼 모임 자체가 조금 아직은 불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수석님,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아까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없으셨다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개는 해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참석자들이 비공개 부분에서 모두 발언해서 했던 얘기 말고 이제 검찰 개혁 문제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이나 아니면 중수청 내 이원화 문제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대통령께 제안을 했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서도 대통령님 꼭 언급 아니더라도 참석자들의 요청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있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신 분은 없으셨습니다.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네.
네,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 기사에 정책실장님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네. AI와 반도체를 위해서 원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청와대 공식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신규 원전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내부에서 조율을 해서 그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죠. 관련 부처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내용과 관련된 것을 의미했다기보다는 지금 원전과 관련된 거 또는 이제 사용 연한을 늘리는 문제, 또 신규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를 밝히셨고 또 SMR 부분도 또 있으셨으니까 그런 전반적인 입장을 밝히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먼저 누가 드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앞선 질문에서도 나왔는데요. 오늘 김용범 정책실장님께서 조간 인터뷰에서 부동산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점심 오찬 자리에서도 뭐 부동산이라든가 경제, 민생 관련 논의도 혹시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똘똘한 한 채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회담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회담 자체가 신년 오찬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독담 또는 좀 구체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방향성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김용범 실장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세제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보유세 누진율을 조금 세분화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을 검토해 본다는 어떤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구체성을 갖다든가 또는 실행성을 갖고 있다든가 언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이기보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기사를 찾아보면 전부 장기 공제와 관련된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지적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원론적으로 좀 검토해 보고 있다는 정도의 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말씀하시죠. 오늘 김용범 실장이 스타였군요. 네, 말씀하세요. 연합뉴스의 설승은 기자입니다. 저 오늘 오찬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한 개헌 관련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아까 모두 발언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거 관련해서 오찬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 오늘 오찬 자리에서 메뉴가 어떤 거요? 혹시 그 메뉴에 대해 담긴 상징이나 의미가 있다면 그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찬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쿠팡하고 홈플러스 한국 GM 사태 논의했다고 하셨는데 그거 간략히 어떤 식으로 좀 논의가 개진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나같이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한테 그냥 서너 개를 질문하니까 자, 우선 구체적으로 선거구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조금 소수 정당 쪽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두 발언에서 얘기하셨고, 또 모두 발언에서 나온 정도의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신 정도 외에는 또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반응을 보신 것은 없습니다. 또 두 번째가 메뉴 부분인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일반적인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부여할 만한 메뉴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은 모두 발언 끝나고 헤어질 때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까지 포함해서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또 있었나요? 쿠팡 문제요. 네,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그 참석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쿠팡 문제가 참 국익에 굉장히 훼손이 되는 문제고 또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네. 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이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아직 지금 입장을 내기는 어렵고요. 좀 얼마 전에 이제 사형 구형이 있었고 이번에는 선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몇 번에 걸쳐서 또 구형과 선고가 계속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사형 구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구체적인 형량이 그 무겁냐 또는 가볍냐 이런 문제들을 그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그런 형량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죠. 네. 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 오찬 비공개 자리에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좀 반응을 보이셨거나 모두 발언에서 하지 않은 얘기 중에 또 추가로 얘기하신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로 안 왔거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지역 통합 문제에 대해 중대한 부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대한 어떤 결정이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차 협력을 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선거법과 관련된 필리버스터 얘기가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필리버스터 얘기는 얘기를 오가는 도중에 이런 형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형벌 제도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필리버스터가 지금처럼 계속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거 예를 들면은 대충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끝날 일을 전부 그냥 형벌로 다스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고치려면 고쳐야 될 법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그 필리버스터가 그런데 계속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런 것들을 고치기가 어려운데 좀 걱정을 좀 하시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다른 정당 지도자들도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네. 네, 수석님 CBS 이준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단식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까 영수회담 얘기도 나왔지만 국회 와가지고 손을 좀 잡고 이렇게 좀 단식을 중단시켜 달라 이런 내용도 좀 있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국회 내에 어떤 갈등 상황이나 법안 처리 지원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장 대표의 어떤 그 단식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대통령님이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든 간에 얘기를 좀 나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대통령실 입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당내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언급하는 거는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석님 SBS BG의 김한진이라고 합니다. 김영범 실장 인터뷰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아까 원론적 검토라고는 하셨는데 사실 지난 대선 전국에서 민주당은 집권하면 부동산을 세금으로는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한 바 있잖아요. 근데 실장님 인터뷰 보도 보면 사실상 이제 보유세 양도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한 셈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공급이 안 먹히면 세금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신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책 변동성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제 개편과 관련돼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들 그리고 김영범 실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는 있다 정도의 원론적인 수준이지 그걸 갖다가 지금 언제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구체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질문 없으세요? 네. 오늘은 그냥 메인보다 반찬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았네. 그래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예.